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훈육법 중에서 방향 바꾸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방향 바꾸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같이 놀아달라고 옆에서 떼를 쓰는 거예요. 저쪽 가서 엄마 기차 있는데 저쪽에서 같이 놀아줘 이러면서, 그때 지금 아빠랑 엄마랑 얘기하고 있어서 놀이를 할 수가 없어. 조금 기다려줄래?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근데 저거 뭐야? 저쪽 가봐. 저쪽에 빨간 블록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현재 욕구와 관계없이 다른 쪽으로 주의를 전환시키면서 이제 이런 행동을 멈추는 걸 저는 방향 바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방향 바꾸기는 언제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냐면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적입니다. 저는 돌 이전에도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을 알려주는 훈육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들을 드리는데, 그때 소개해드리는 훈육법이 바로 이 방향 바꾸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입에 넣었어요. 이때 한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면서 입에 있는 걸 얼른 빼요. 그 다음에 안 돼, 이건 입에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의 반응이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못하겠으니까 울겠죠. 네. 울어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위험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방향 바꾸기라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아이가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입에 넣었을 때 일단은 안 된다는 메시지는 줘야 돼요.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엄마가 뺏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더 어릴 때는 똑같이 설명을 해줘도 그냥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울겠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표현을 해준다면 아이는 뭔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세상에는 되는 것도 있지만 자꾸 비슷한 상황에서 엄마가 같은 이야기를 하네? 막연하게라도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걸 아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입에 넣었다면 아야야야야야, 뭐가 아야야, 지지지지, 이런 식으로 그 아이 연령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해 줍니다. 아기말 사용해도 괜찮아요. 아기잖아요, 듣는 아이가. 이럴 때는 아야야, 아니면 엄마 표정이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란 정도로 표현해 줘도 되고, 안 된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안 돼, 아야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말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네. 안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의성어, 의태어든 단어 표현이든 표정이든 표현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깔랑이를 흔들면서 이거 봐라 우는 아이한테도 웃으면서 이야 이거 봐라, 와 이게 더 재밌다, 재밌네 우리 딸 잘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다른 대안, 그러니까 다른 감정 상태로 갈 수 있게끔 이 관심을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어린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돌 이전의 아이들, 그리고 돌 이후에라도요, 한 3세 정도? 한 24개월 전후 아이들한테는 잘 통해요. 그런데 4살, 5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노베드 퀴즈 영상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향 전환을 쓰는 건 좀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엄마가 왜 지금 놀아줄 수 없는지, 그럼 언제 놀아줄 수 있는지, 기다리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는 거죠. 저거 봐라. 이야, 저 공룡 멋있다. 저 누구 공룡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아이가 그러면 놀아달라고 안 하고 어때요? 공룡을 찾으러 잠깐은 가거든요. 근데 갔다가도 금방 다시 돌아와요. 이게 제대로 된 훈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이 유아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청소년기, 성인까지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방향 전환을 통해서 아까 뭘 해야 된다 그랬죠? 기분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감정 상태가 안 좋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친구 때문에 속상해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친구가 계속 나를 거부할 경우에는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물론 대화를 미리 나눕니다. 하지만 감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거부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모님으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방향 전환을 통해서
아이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너무 그 우울하고 슬픈 감정에 많이 빠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또 방향 전환이에요.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연령대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사용해야 돼요. 네.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뭐 돌 전후의 아이들한테는 선택권을 주는 것조차도 방향 바꾸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는 뭐 리모컨을 입에 넣고 싶어 한다면 치발기하고 뭐 입에 넣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교구를 가지고 엄마가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건 선택권 주기죠. 하지만 그 자체가 이걸로 관심을 끌면서 아이가 선택하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방향 바꾸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가 뭐 24개월 이후 36개월 이후에요. 유아기예요. 리모컨을 가지고 계속 놀고 싶어 해요. 그때 이 리모컨은 장난감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놀면 나중에 정말 보고 싶은 뽀로로 TV를 못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먼지가 많아서 이걸 가지고 놀면은 기침이 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 이거 가지고 놀아볼까? 이거 가지고 놀아볼까? 이게 누르면 더 재밌는 소리가 나는데 어떤 거 하고 싶어? 이렇게 선택권 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명확하게 뭔지를 알고 있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훈육법이라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훈육법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연령대별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특히 24개월 이전에 아기들을 둔 부모님들은 제 훈육법이 주로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향 바꾸기 영상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 큰 틀은 동일합니다. 4살, 5살 그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방향 바꾸기는 필요하지만 그 욕구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고 선택권을 줄 수 없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충분히 우리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기분 전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세 이전의 아이들, 특히 돌 전후의 아기들한테도 이제 훈육은 필요한데 그때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면서 지금 내가 이게 왜 안 되는지 뭔지 이 상황을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엄마한테 통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아이는 세상에는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있구나. 무언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조금 나 불편하고 기분 나쁜데 그래도 금방 더 재밌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걸 누가 소개해줘요?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거죠. 엄마가 나를 통제하기도 하지만 내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나에게 대안을 주는 것도 엄마라는 사실을 아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이제 점점 커 나가면서 이제 이 선택권 주기 대화를 썼을 때 아이가 부모님이 주시는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방향 전환, 방향 바꾸기를 통해서 아이를 통제하는 법. 여기서 통제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알려주고 대안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화를 중심으로 훈육법을 안내해 드릴 때도 똑같아요. 큰 틀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말로 하느냐, 아니면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하느냐, 길게 설명하느냐, 짧게 전달하느냐,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서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것과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할 것이냐, 아이에게 방향 전환을 시켜서 지금 원하는 그 상황은 안 되지만 다른 상황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러면 아이가 위험한 물건 입에 가져가고 자꾸 전기 콘센트로 기어가고 이런 행동들은 통제해야 되는 거를 알겠는데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걸 통제하고 허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양육 기준을 세우는 팁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7개월 때 아이가 머리를 잡아당긴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7개월 아기가 내 머리를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손에 붙잡히는 걸 아이들이 이땐 잡잖아요. 그때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요. 자, 이때 어떤 부모님은 웃으면서 귀여워서 반응해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은 머리카락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여기서 하나를 더 드려볼게요. 만약에 7살짜리 아이가 기분이 좋다고 엄마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면 어떨까요?
함께 웃으면서 막,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기 때 하던 행동을 지금까지 해요. 이렇게 하는 부모님 있을까요? 대부분은 좀 걱정할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엄마 이렇게 머리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머리카락 잡아당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7개월인 이 아이의 행동을 통제해야 될지 허용해야 될지 헷갈리신다면 이 행동을 이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8살이 됐을 때, 빠르게는 그냥 4, 5살이 됐을 때, 그때에도 내가 이 행동을 허용해 줄 수 있는가? 허용해 줄 수 없다면 통제입니다. 통제란 건 뭐냐? 지금 이 시기 때는 방향 바꾸기를 통해서 아이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도록 계속 그것을 놀이로 즐기도록 두어서는 적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때 웃으면서 내가 7살 때는 웃으면서 해줄 수 없는데 그때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정으로 이야기하거나 안 돼, 여기는 아야해 말로 이야기해 주거나 잠깐 무표정하면서 멈춰주면서 관심을 없앴다가 바로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해서 상가당가당가 여기 노래 불러보자 곰 3마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바꿔주는 것. 아이에게 안 된다고 혼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무섭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동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 말고 더 다른 재미있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딱 그 돌전후 아이들에게 또는 언어 발달이 아직 수용 언어나 표현 언어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24개월 이전의 아기들에게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다. 큰 틀에서 기준만 알려주고 방향을 바꿔주는 것,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것, 이것이 훈육의 아주 기본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용하면 오히려 그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신뢰감도 높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내 아이 연령에 맞는 훈육을 잘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라이브 이후에 촬영을 못했어요. 계속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고, 네. 지금 계속 목록들만 촬영은 못하고 촬영해야 할 목록들만 지금 늘어가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은 내용들을 조금 더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기존에 있는 영상 자료들 그리고 블로그에 오시면 네이버에 미호의 내리사랑이라고 치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구체적인 대화법 내용들이 공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그리고 카페에 오시면 또 카페에 제가 계속 상담하고 있는 그런 답변들 이렇게 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